이번 시간에는 2016년 9월 4일 시행되었던 무역영어 제106회 1급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회 문제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전 회차의 시험에 비해서 약간의 그 지문의 그 길이가 좀 짧아졌고 대신에 무역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는 뭐 토익 등을 통해서 영어 부분에는 좀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영어 부분을 좀 등한시했던 그런 수험생에게는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무역 실무에서 나왔던 그 무역 용어의 정의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두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일반적인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바로 무역 실무 용어의 정의를 몰라서 풀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기조가 계속 다음 회차, 그러니까 107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이 그 무역 실무의 용어가 많이 출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영문 해석의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읽어보고 답을 고르시오 한 내용이죠. Who might be Mr. Cooper? 돼 있어요. 자, 쿠퍼 씨는 누구일 것 같은가? 그래서 이 서신의 수신자는 이제 쿠퍼 씨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기사의 11월 달 스테이트먼트,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청구서가 되겠어요. 계산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28만 9천 달러를 not able to clear 하게 되면 이제 깨끗하게 뭘 정리한다 이런 거니까 외상값을 갚는 걸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금 정산하는 걸 말하게 되는데 그걸 갚지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이제 쿠퍼 씨에게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있는데 그걸 못 갚아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쿠퍼 씨 누구예요? 바로 이 물품을 판매한 사람이고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이 물품의 구매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쿠퍼 씨는 뭐 익스포터라든지 또는 셀러라든지 또는 물품의 공급자라든지 이런 걸 바로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서플라이어가 되겠어요. 이거 아니면 뭐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장문의 지문을 주어지고 그다음에 연속해서 뭐 2개 내지 3개의 문제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지문을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문제에 접근하지 마시고 먼저 역으로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지문으로 돌아오시게 되면은 신속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지금 평소대로 이러한 청구서의 금액을 다 갚을 생각이었지만은 바로 일본에 있는 우리의 그 고객 중에 한 명에게 가는 이런 대형 화물의 그 일부분이 파손이 되었다. 어디서 파손되면 in the fire on the SS 아래랑 when she docked in Bombay in November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1월 말 그 bombay에 정박해 있던 그 아리랑호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거기에 실려 있던 화물의 일부분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보험회사가 우리한테 약속을 했는데 보상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수주 이내에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once you have received this,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금을 일단 받게 되면 the account will be paid in full. 그래서 그 계정은 전에 갚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보험금 가지고 지금 이 28만 9천 달러를 갚아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다음에 until the matter is settled, 이 건이 해결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which cannot be inferred from the above correspondence에서 자, 상계의 지문에서 not be inferred,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하고 묻겠죠. 자, 그러면 1번을 이제 보시게 되면 the writer is in financial difficulty 있어요. 이 서신의 작성자는 아주 금융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못 갚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게 되면 이 보험금 insurance amount payable would be a handsome repayment source 돼 있어요. 그러니까 payable, 그러니까 지급받을 이러한 보험금은 나중에
handsome repayment source, 좀 repayment source, 그러니까 이 청구 금액 28만 9천 달러를 갚는 repayment, 되갚는 그러한 뭐 재원이 될 것이다. 정확히 맞죠, 그죠? 보험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준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there was some overdue before this correspondence에서 correspondence가 되면 통신문이 되겠어요. 서신을 말하게 되는데 이 서신을 작성하기 전에 약간 대금의 그 지연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래 11월 달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갚는다고 했죠. 그죠? 그 못 갚은 것 때문에 지금 서신을 작성한 거니까 바로 대금 지급에 있어서 좀 지연이 있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럼 뭐 정답은 4번 되겠는데 1, 2, 3번 다 맞잖아요. 그죠? 그 4번 보시게 되면 Mr. Cooper has an insurable interest. insurable interest 하게 되면 피보험 이익이잖아요. 그죠?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어떤 화물의 손상이 생긴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보험금을 받게 되는 당사자, 그것이 바로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 되겠어요. 근데 이 서신을 작성한 사람은 이제 보험금을 받아서 쿠퍼 씨에게 갚는다고 이제 했으니까 바로 쿠퍼 씨는 보험의 계약자도 아니고 피보험자도 아니죠. 그래서 바로 쿠퍼 씨가 아니고 이 서신을 작성한 사람, 그러니까 라이터가 되겠죠. 라이터. 이 서신을 이제 작성한 사람이 has an insurable interest 하게 되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what type of contract would be the following 되었어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계약서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지문 보시게 되면은 the candidate 해서 후보자죠. 후보자는 be responsible for 어떤 걸 책임을 질 것인데 지금 잠재 고객을 exploring 발굴함으로써 어떤 매출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판매자 담당자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this to increase the principal sale overseas에서 본사의 해외 판매량을 increase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a certain commission. 그래서 어떤 그 커미션을 지급함으로써 본사의 해외 매출을 올리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상대방이 판매한 거에 대해서 커미션을 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바로 이제 본사를 대리하는 대리인이다, 뭐 판매 대리인이다,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대리점 계약서. 그래서 에이전트 컨트랙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요. 뭐 1번은 이제 구매 계약서 아니고요. 구매 계약서에 무슨 커미션이 나오겠어요. 그다음에 롱 컨트랙트, 이것도 뭐 대출 계약서니까 상관이 없고, 조인트 벤처, 이것도 합작 투자 계약서니까 이것도 거리가 멀죠. 자, 그다음에 4번 또 보시게 되면 자, 다음에서 말하는 가장 적합한 이런 결제 방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음에 가장 알맞은 지급 방식은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네요. 자, 그래서 환원, 그다음에 선적서류, 그리고 선화증권 송장을 포함한 이러한 서류하고 그 다음에 보험증권이 당사의 대리은행인 서울은행에게 해피패스트 넘겨줬고, 그래서 이 서류는 지금 당신이 이거에 대한 지급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 바로 시드니에 있는 ANG 뱅크로 넘어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오픈 어카운트하고 캐시 어게인스트 액센스는 바로 뭐예요? 캐시는 뭐라고? 현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류를 받으면 바로 현금을 주는 거. 그러니까 오픈 어카운트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 환원이 발행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탈락이 되겠고, 그 다음에 뱅커스 액스펜스 크레딧해서 자, 은행 인수 신용장이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신용장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네가 지급을 하기 위해서 너의 지급에 대한 그러한 서류로서 이걸 보낸다, 이런 거니까 이런 게 신용장 방식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신용장 방식에서는 개설은행이 최종적인 지급 확약자니까 지급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렇게 매수인이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용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매도인이 자기의 거래은행, 그러니까 리미팅 뱅크가 되겠어요. 추심은행이죠. 추심은행에게 넘어갔고, 추심은행은 다시 저쪽에 시드니에 있는 ANG 뱅크가 바로 뭐예요? 콜렉팅 뱅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추심은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류가 갈 거니까, 서류가 너에게 제시가 될 거니까 넌 여기다가 지급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제 방식은 바로 DP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게 보시게 되면은 자, below explains the type of trade financing. What is it에 대해서요. 자, 다음에서 말하는 trade financing, 무역금융이죠. 무역금융의 형태는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문을 딱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합의 상황인데 바로 뭐냐면 신용장의 수익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설은행 간에 맺은 어떤 약정인데 자, 이 매입은행이 나중에 자, 이 신용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한다. 그럼 나중에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바로 신용장의 confirmation is not allowed. 확인을 이제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곳에서 발행한 그런 신용장에 대해서 매입은행이 나중에 추가로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개설은행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익자가 있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서 다른 은행 확인은행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그럼 이제 통지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신용장이 이제 통지가 되지요. 그러면 확인은행은 자, 개설은행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그 지급 확약을 하는데 처음에 개설은행이 이런 확인을 해주는 것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수익자가 자기 매입은행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바로 매입은행이 이제 확인은행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 신용장은 매입이 가능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 by itself 그 자체로 매입이 가능하거나 또는 지급이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매입은행은 마치 확인은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hold in due course r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그러니까 이쪽에 확인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매입은행이면서 확인은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은행에게 이게 지금 서류가 제시가 돼가지고 지급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로 신용장 관계 서류를 확인은행에 입수를 했고, 그러니까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다시 개설은행에게 그 대금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개설은행이 확인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았을 때 개설은행이 모르게 수익자가 별도의 은행을 지정을 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그것을 바로 소리 없이 확인을 요청한다. 그래서 silent confirmation 이렇게 부르게 되죠. 정답은 1번 되겠는데 forfeiting이나 factoring 같은 건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지금 신용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4번 standby confirmation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보증 신용장의 그 추가하는 확인 이런 되겠어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6번을 보겠습니다. 자, what is the purpose of correspondence below? 되어있어요. 자, 하기 무역통신문을 작성한 그 목적은 뭐냐? 그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통 이렇게 목적을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가 제시되면요, 그 문제의 정답은 바로 첫 번째 문장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 뭐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거 보시게 되면 please note, 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하가 주문하신 시계가 바로 11시에 인천공항을 떠나서 그 8월 9일 인천공항을 떠나서 그다음에 하노이에 1시에 도착하는 BA165 편에 바로 선적이 되었습니다. 실렸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내가 물품을 너에게 선적했다, 발송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선적 통지문 또는 발송 통지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4번 Advice of Dispatch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들은 뭐 뒤에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 전략을 위해서 1번 첫 번째 문장을 딱 보고 정답 탁 찍으시고 바로바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대할 때 좀 여유롭게 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please find includes. 자, 다음을 이제 동봉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항공운송장 DC1516 그 다음에 바로 송장 A123 한부, 그 다음에 which will need for collection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collection은 바로 추신거래를 말한 것이 아니고 화물을 찾아오는
수취하는 그걸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항공사에서 네 물품을 컬렉션 다시 찾아갈 때 필요할 그러한 서류를 보내는데 그것은 바로 항공운송장하고 송장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What economic term is suitable for the following statement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설명에 적합한 economic terms 돼 있어요. 경제용어는 무엇이 돼 있어요. 자, 이런 문장을 딱 보니까 어때요? 딱 보니까 뭐 FTA도 있고요. 굉장히 문장이 딱딱하고 이런 어떤 경제 금융에 대한 그런 기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딱 보고 이거는 버겁다. 그러면 과감하게 스킵. 자, 스킵을 하시거나 또는 그날의 럭키넘버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속된 말은 찍고 넘어가셔도 무방하다. 이런 것을 풀려고 자꾸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 나중에 풀 수 있는 문제에서 굉장히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풀 수 있는 것도 막 찍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넘겨버리자. 자, 그러면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은 찍고 넘어가도 저는 넘어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국가가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일한 관세를 적용을 할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most efficient producer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로부터 항상 물품을 수입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더 생산적인 업자일수록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A 국가가 있고 이제 B 국가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 그러면 A 국가의 제조사하고 B 국가의 제조사들은 서로 한국에서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낮은 가격에 고품질의 물품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바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아주 낮은 가격에 고품질을 공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생산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지만 bilateral regional FTA에 대해서 양자 간 FTA나 또는 지역 간 FTA를 less efficient nation 해서 저효율 국가하고 FTA를 체결을 하게 되면 it may well be 그럴 수도 있다. 어떤 거냐면 자, 이들의 제품은 더 싸질 수 있다. in the importing market 돼 있어요. 이런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 B 국가하고 FTA를 체결하게 되면 바로 이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낮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한국에서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then those from the more efficient nation 고효율의 이런 기업체에서 오는 것보다 더 싸게 올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수입국은 그런 물품을 조달하게 될 것이다. 어떤 거냐면 from a higher cost producer 고비용 제조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instead of the low cost producer 저비용 제조사가 아닌 고비용 제조사로부터 이런 물품을 이제 구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만 원짜리 이게 물품이 있는데 이게 8%의 관세가 붙었다. 그러면 A 국가나 B 국가나 들어올 때 최종적으로 이제 1,800원이 되겠죠. 원래 물품 가격 10,000원에다가 바로 이제 8%의 관세가 붙게 되면 1,800원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원래 이거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바로 A 국가하고 B 국가가 서로 막 경쟁을 치열하게 해갖고 이것을 계속 다운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10,000원이 아니고 뭐 9,800원이라든지 9,500원인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1,800원이 아니고 뭐 1,500원이라든지 1,300원인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B 국가보다 이제 경쟁 우위를 점하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A 국가의 제조사는 아주 그 저비용 그다음에 고효율의 이런 생산 업체가 되겠죠. 자,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경쟁 체제에서 B 국가에 부과하던 8%의 관세를 없애버리게 되면 이거 자체가 바로 그냥 10,000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800원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비용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 없이 이렇게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FTA를 체결해가지고 더 어떻게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수입국의 구매자가 낮은 비용에 고효율 제조회사가
만든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또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트레이드 디버전 해가지고 무역 전환. 무역 전환이라고 그러고, 무역 전환의 이제 반대 효과가 바로 트레이드 크리에이션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역 창출. 3번은 무역 창출, 4번은 무역 전환이 되겠는데 정답은 이제 4번 되겠고요. 자, 트레이드 밸런스 하게 되면 이제 무역 수지를 말하게 되고, 뭐 트레이드 서플러스 근데 흑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장담하건대 이 문제는 7번 문제는 또 나온다. 그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문장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오면서 지문을 이렇게 보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거꾸로 트레이드 디버전이 아니고 트레이드 크리에이션, 무역 창출로 문장을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꾸든 안 바꾸든 좌우지간 7번의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8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BL에 대한 설명이다. 무슨 BL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어떤 선언증권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문을 보시게 되면, 자, 이 BL은 Forwarding Agent, 복합운송 중개인이 발행을 하는데 이미 끝났어요. 그죠? 정답은 나와버렸어요. 포워드가 발행하는 선언증권 뭐가 있어요? 바로 Forwarders BL 또는 House BL, Baby BL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House BL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만 딱 보고 그냥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공부를 해서 계속 보시게 되면, 자, 이 복합운송 중개인은 consolidate several cargoes 돼 있어요. consolidate 해서 이제 혼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명의 화주의 화물로 이제 구성하는 것, 그것을 혼재한다. 그래서 콘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콘솔 화물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to different owners 되죠. 그러니까 여러 다른 화주의 화주 또는 forming the subject matter of different export transaction in one consignment. 자, 하나의 선적품에 서로 다른 이런 무역 거래. 그러니까 A, B, C, D 화주의 거래 상대방은 또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다른 무역 거래를 하거나 또는 다른 화주의 물품, 다른 화주에게 belong to 속해 있는 이런 다양한 물품들을 바로 혼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 이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거는 이제 바로 복합 중개인이 하는 일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수출 업무를 하나의 이런 단일의 이런 화물에 대해서 각각 다른 수출 거래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각각 다른 이 화물의 소유자, 화주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화물을 혼재하고 선화증권을 발행한다 됐으니까 하우스 비엘.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이거 말고 이제 되려면 포워드 스피얼, 그다음에 베이비 비엘이 있다 했어요. 그죠? 자, 구루피지 비엘 같은 경우는 선사가 있고, 선사가 포워드에게 비엘은 이제 박스로 나오게 되죠. 한 컨테이너당 하나의 비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사는 이거에 대해서 묶어서 발행한다. 그래서 그루피지 비엘 또는 마스터 비엘 이렇게 부르게 되죠. 주게 되면 포워드는 이것을 다시 분할하죠. 분할해가지고 각각 4명의 이런 화주에게 별도로 선화증권을 다시 재발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우스 비엘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온 것이 바로 그루피지 비엘 또는 마스터 비엘이 되어 있고, 그리고 레드 비엘 같은 경우는 항해 중에 화물에 손상이 없을 경우에 바로 선사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러한 보상 문구를 빨간 것이 썼다. 그래서 적색 문헌 선화증권, 레드 비엘 그러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이제 보험회사가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문화되어 있는 거 쓰지 않는 이런 선화증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이비아, 이것은 선화증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되어서 바로 은행에 제시된 선화증권, 그것이 바로 스트레이비아. 그래서 기간 경과 선화증권이 되겠습니다.